안녕하세요. 영동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미 전국 대부분 지방의 체감 기온이 영하권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와 경북 내륙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동파 사고가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반짝 추위로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쯤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강풍특보가 내려질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모레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글피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반가운 눈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 별다른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찬바람이 강하게 몰려오면서 중부지방에 이어서 남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확장하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대부분 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내려진 건조 경보와 주의보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고 서울이 영하 6도, 대구도 영하 7도로 많이 춥겠고요. 북한 역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서 강계가 영하 15도로 많이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5도, 부산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북한 역시 평양이 2도, 함흥이 3도 선으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서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날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기상특보 상황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중부지방과 경상북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는 더욱더 건조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는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독 눈이 내리지 않아서 미리 지역마다 마련해둔 제설제, 제설 차량들도 개점 휴업 상태고요. 염화칼슘과 제설 도구 매출 역시 전혀 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센터장님, 올해 이렇게 눈이 내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그 동아시아 상층이요, 5km 이상 상층의 공기 흐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흐름이 강해요. 남북으로 흐르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상층에 있는 이 저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질 못합니다. 이게 내려오질 못하게 되면은 지상 쪽에 있는 저기압도 발달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압골이 통과하더라도 눈비가 내리질 않는 것이죠. 상층 기압골이 눈을 내리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거의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지금 뭐 만주 쪽 이쪽으로 그 영하 한 30도 중심이 그렇게 되는 이 상층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내려오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상 저기압이 발달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상 저기압이 발달 못하다 보니까 통과해 나가더라도 비나 눈이 내리질 않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가 바로 지상 기압골이 중북부와 중부를 통과해 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비에 내린 양이
엄청 적다 보니까 실제로 이 건조특보가 하나도 해제가 되질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압계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 같은 경우는 뭐 당분간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번 겨울에 이제 참 다행히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이제 일요일 이 두 번은 남쪽에서 기압골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지방은 좀 겨울 비치고는 좀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다행이죠. 사실은 지금 많이 가물어 있는데. 네.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기압골은 뭐 당분간도 보긴 좀 어려울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올겨울에는 이렇게 눈도 내리지 않았지만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이 많았습니다. 지난주도 포근한 날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지난 한 주간의 기온은 어땠는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도 뭐 한파는 뭐 거의 없었죠. 온화한 날씨가 이제 계속 되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20일 일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의 평균 기온은 영하 0.9도였어요. 작년보다는 무려 6.3도가 높았고 평년보다도 2도가 높은 온화한 날씨였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 해당하는 중부 지역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영하 0.1도로 무척 추웠던 작년보다 5.8도가 높았고요. 평년보다도 2.7도가 높았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 기온을 보겠는데요. 지난주 평균 기온은 영상 3.1도로 작년보다 5도, 평년보다 2.1도가 높은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네, 역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온화해지다 보면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랐었는데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토양의 성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그런 흐린 날, 이런 날 비나 눈이 내리게 되면은 그 미세먼지가 상당히 산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내려서 그 산성화를 갖다 시킨다. 이게 20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발표를 했죠. 산성화되는 토양의 면적이 과거에 비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산성비나 산성눈 때문이다. 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공장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등과 대기 중에 각종 미세먼지가 구름에 섞여 있다가 이들이 비나 눈이 내리면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땅에 흡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토양의 수소 이온 농도 현황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인과 공장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이 상당히 약산성 상태였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단 내리게 되면은 농작물에 당장 영향을 주고요. 또 이게 땅에 흡착돼서 지하수에 섞여 들어가게 되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하수를 갖다 먹고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상당한 해를 갖다 끼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토양이 산성화되다 보면 그 땅에서 자라는 농작물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농가에서도 미세먼지 농도 수시로 체크하셔서 안전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대기질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예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미세먼지 예측을 갖다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세먼지는 내일과 모레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대기 정체로 인해서 한때 나쁨이 예상이 돼요. 그러나 눈비가 내리고 차가운 공기가 다시 확장하는 목요일과 금요일은 보통 이상으로 좋아지겠고요. 다시 토요일에 대기가 정체하면서 한때 나쁨이 예상이 됩니다. 네. 공기가 안 좋을 때 스모그, 미세먼지, 황사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용어들 아직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좀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대기질 악화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나 황사, 승과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 미세먼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공기 중에서 반응해서 형성된 황산염이나 질산염 등의 덩어리,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공기 오염을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몽골 사막지대나 황토고원에서 강하게 발생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휩쓸려 올라간 작은 흙먼지가 장거리 이동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이걸 황사라고 부르고요. 미세먼지 등 인위적인 대기 오염 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서 연기나 안개 형태를 띠는 것을 스모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모그, 미세먼지, 황사 구별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비나 눈이 오면 대기질은 깨끗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빗물과 함께 대기 중에 있던 이 먼지가 토양으로 바로 흡수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토양이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죠.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인공강우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인공강우 또 이거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에 정말 엄청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강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인공강우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비를 내게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인공강우를 위해서는 비를 내릴 구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구름 안에 구름 입자를 빗방울로 크게 만들어주는 응결력이 적을 경우에는 종종 비를 내리지 않고 구름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 비구름에 비를 만드는 응결액을 인공적으로 뿌려주면 빗방울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인공강우죠. 그러니까 이런 인공강우는요, 없던 비를 새롭게 만드는 신기술이 아니고요, 비를 더 내리게 도와주는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공강우가 아예 없던 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공강우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실 날씨가 그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인공강우 기술이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선진국 중에서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 호주 이런 나라들이 인공강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이제 공산권 국가에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 인공강우 강국으로 불리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베이징 올림픽이나 이런 많은 국제 행사 때 인공강우로 인해서 날씨를 좋게 만드는 그런 기술력을 선을 보였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박 피해를 갖다 억제하는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기술력을 갖다 선보이기도 했었죠. 네, 미세먼지를 씻어낼 정도가 되려면 강우량도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강원대 그 대기질 예측센터에서 연구한 결과가 발표가 됐었죠. 이제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인공강우의 강수에 의한 대기 중 초미세먼지 세정 효과에 관한 연구였는데,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3년간 춘천과 서울에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 또 미세먼지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였죠.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5mm 이상의 비가 내려야만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둔다고 해요. 이들은 강수량이 시간당 5에서 10mm로 늘어나면 미세먼지 농도가 봄철에서는 9%, 여름철은 7%, 가을철은 13%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서울의 경우는 최대 18%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면 확실히 미세먼지 저감에 인공강우가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공강우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인공강우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저감 실험을 중국이라든가 이 태국에서는 했는데 실험 결과가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성과가 없었던 걸로 이제 분석이 일단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인공강우로 인해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야만 미세먼지 씻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공강우 실험에서 지금까지 증후한 효과가 1mm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공강우 미세먼지 저감 실험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1, 2년 내에 탁 이걸 진짜 인공강우로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는 없고요. 네. 꾸준히 몇 년 동안 꾸준히 실험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할 때 좀 가능한 기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농민 여러분께서도 성급하게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해결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비록 이번 실험에서는 실패는 했지만 본격적인 실험을 해봤고, 또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 한 발짝 다 디딘 거잖아요. 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기도 맑고 눈비도 좀 내려줘서 겨울 가뭄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 날씨 어떨지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 전국 날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랜만에 다소 강한 기압골에 영향받으면서 겨울치고는 남부지방으로 좀 다소 많은 강수량을 기록을 하겠는데요. 서울, 경기, 강원 쪽인 중북부는 모레까지 맑다가 목요일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청 지역입니다.
이번 주 충청도 한 주간의 날씨를 보면은 내일은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 수요일엔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흐려지겠고요. 다음에 목요일은 역시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에 경상, 전라,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경우 화요일부터 흐리고 제주엔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역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남부지방은 상당히 많은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2월 1일은 금요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예상되고요. 토요일은 전국이 맑고는 다시 남부지방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제 기압골이 통과한 금요일만 반짝추위가 있을 뿐 한 주간 동안 기온도 그렇게 평년보다 춥지 않은 그런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눈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레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그 잎이죠. 목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디 이번에는 넉넉한 양의 비가 내려서 겨울 가뭄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가장 비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도 지방의 주간 날씨와 함께 정선, 강릉, 원주의 내일 날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업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토양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반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중부 내륙과 경상북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보다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사이 동파 사고가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내일은 나가실 때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이번 추위는 반짝 추위입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모레쯤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기다리던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모레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눈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동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